안녕하십니까. 이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하기편 4장의 1번 스승 따라하기 공부하시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순복의 띵킹 아이튜브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중이라고 쓰여 있으면 된 것입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협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의 불증호 여붕우교의 불신호 전불습호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증자는요 다 아시다시피 공자님 제자입니다. 노나라 출신이고요. 성은 증이고 이름이 삼입니다. 자는 자여예요. 내성파의 거두라고 아시고 계시죠? 유약은 숭례파하고 내성파, 이 증자는 내성파입니다. 인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유약을 제치고 이제 공자님 다음 후계자로 나서서요. 그 다음이 이제 공자님의 손자가 그 대를 잇고 그 이후로 이제 맹자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육아의 전통의 맥을 잇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공자보다 46세 아래고요. 효와 신을 도덕의 기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인을 충서이의 오직 충가서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증자의 효와 신은 요 다음 장 4장의 2번에서 자세하게 그 사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일삼성 오신, 오는 나오자지요. 일은 날일이에요. 나는 매일 3번 성, 살필 성자입니다. 눈목자가 있고요. 적을 소가 있죠. 아주 눈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보는 것. 요게 성이에요. 살필성.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보는 것. 적을 소의 눈목자, 살필 성자입니다. 나오자, 몸신이에요. 보시면 나는 매일 3번 살핀다. 무엇을? 오신, 나의 자신을, 내 자신을 살핀다. 어떻게 살피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일기를 쓴다든가 뭐 일기를 안 쓰더라도 잠깐 동안에 그 명상을 하거나 해서 그 하루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증자는 오늘 내가 있었던 일들 중에서 혹시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3번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뭐 자기 반성이라든가 뭐 자기 성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 첫째가 위인모의 불충호입니다. 위는 할 위죠. 혹은 위에서 위자예요. 이는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꽤 못자죠. 말씀은 아무개 못자예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예요. 꽤 쓰는 거예요. 도모한다는 뜻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같이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충했던가. 호는 어미사예요. 의음은 어미사. 뭐뭐 했던가 물어보는 거죠. 물음표 있죠. 어르신들이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많이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물을 때에는 물음표 요걸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같이 의논하면서 충하지 않았던가. 그럼 여기서 충자를 좀 보셔야 돼요. 도대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 충에 대해서 이제 풀이한 글이 이겁니다. 진기지 위충 그랬어요. 진, 다할 진이에요. 기, 자기 자신, 기자죠. 자기를 다 바치는 것. 그것을 충이라고 말한다. 자기 정성을 다하는 것. 자기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충이에요. 근데 이게 이 충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가 이루도록 돕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도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뭐 자료나 정보를 다 알게 되죠. 그래야 같이 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참 이렇게 의논을 하고 모의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슬그머니 드냐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는데, 내가 이걸 하면 안 될까? 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가 이루도록 하는 것이 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불충한다면은요, 배신 때리는 거예요. 딱 자료니 뭐 정보니 다 뒤로 빼돌려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을 굳이 이제 군신 간의 관계에서 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에 왕이 우두머리가 났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잘 알고 이런 사람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지만, 세월이 흘러서 아래 수하를 많이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사자들이 하게 돼요. 사자. 왕은요, 왕이나 그 귀족들은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져요. 왜냐? 아랫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 사자들이 점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되면은 무슨 마음을 하게 되면 역심을 먹게 되는 거예요. 뭐 전문가까지도 안 가도 바로 왕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슬금슬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왕이 왜 저렇게 못난 거야? 예, 내가 하면 더 잘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르게 하는 것이 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충이에요. 끊임없이 충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역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누르는 마음이 충입니다. 머리를 짜서 뭔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다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해야 되겠다. 예, 불충한 마음이 생기면요, 예, 바로 배신이죠. 그럼 일은 파토 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모의할 때 충성스럽지 않았는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 절대로 불충한 사람하고 같이 모의를 하면은 안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만사가 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붕우교의 불신호.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다. 붕우, 친구와 함께 사귀면서 이 불신호, 불신했던가? 예요. 친구랑 사귀면서 상대를 믿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거예요. 친구를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지 않았나? 붕우유신이라는 말이 있죠. 붕우유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왜?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앞문장에서 보셨다시피, 예, 친구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 친구가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쪽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친구랑 사귀면서 불신했던가? 예, 붕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몸육자가 아니라 조개패라고 합니다. 조개패. 조개패의 의미가 뭐예요? 돈이죠, 돈. 옛날에는 그 화폐가 있기 전에는 조개를 가지고 이제 그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 궤로 이렇게 묶어서 꾸러미로 하듯이 패를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 요게 원래 의미의 붕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몸육자가처럼 해석이 돼서 동문수학하는 친구 이렇게 됐습니다. 동문수학 친구면 이제 동창 정도의 친구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자는요, 요 또가 이게 손이에요. 요게 왼손인지, 그리고 요 위에가 이게 또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 뜻이 같은 친구예요. 손발이 맞는 친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붕이 단순한 그냥 동문수학, 동창의 친구라는 개념에 비해서 이 우라는 것은요, 예, 손발이 맞는 친구, 뜻이 맞는 친구를 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불신, 신이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 예. 신을 이제 또 해석한 걸 보면요, 이실지 위신, 예. 요 해석을 보면 실을 가지고,
실로서 말하는 것, 그것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 친구 간에요, 이렇게 만나서 그 헛말도 많이 하고 요즘 뻥 깐다 그러지 않습니까? 빈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실이 아니죠. 헛말이죠. 실로서 말하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의미가 원래는요, 이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잖아요. 요 신은요, 그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맹세를 할 때의 말을 신이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이렇게 말할 때에는 뭐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야말로 뻥 까는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의 앞에서 거의 자기 고백처럼 하는 말, 예, 자기 맹세와 같은 말, 이런 것을 신이라고 해요. 이럴 때 이 신은요, 절대로 헛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무슨 벼락 맞으려고 신하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 평소에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도, 예,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기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결코 헛말을 하지 않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신이에요. 실로서 말하는 거예요. 실한 말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친구 간에 만나도 자꾸 그렇게 헛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그야말로 신 앞에서 하는 것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견어사지 위지신. 예, 견어사. 일에서 본다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어제가 피동어조사예요. 일에서 보여지는 그것을 신이라 말한다. 일에서 보여져야 돼요. 실제로 열매같이, 결과처럼 일에서 보여지는 것이 신이에요. 예를 들면요, 친구에게 내가 5천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언제 성립하냐면요, 그 5천만 원을 정말 빌려줬을 때, 말한 것대로 그대로 빌려줬을 때, 그때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절대로 붕우유 신이에요. 친구 간에는 절대로 신이 있어야 된다. 예, 친구 사귀면서 불신하지 않았나? 저 친구를. 왜냐? 믿지 못할 게 또 친구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는 것이 또 친구죠. 이 사회생활에서 볼 때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러기도 하고, 예, 뭐 프렌드라는 말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또 속일 수 있는 관계가 이 부모의 관계죠. 전불습호, 전에 들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예, 먼저 이 전은 전할 전이죠. 예, 이 습자는 익힐 습이에요. 습자를 보시면 위에 깃우가 있죠. 예, 날개우. 예, 아래에 흰 백자입니다. 그래서 부리가 흰 어린새가 이제 날개짓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모양, 그 모양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예, 익힐 습입니다. 예. 그래서 전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 호자는 종결 의문 어미사. 예, 문장의 끝에 종결에 들어가는 어미사. 예, 의문 어미사입니다. 요 전자를요,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 증자가 요 글을 쓸 때 정도의 신분은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선생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전해줄 것을 익숙하게 연습하지 않았는가. 왜냐,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해줄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저의 입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전해받은 것, 스승에게 공부 배워서 받은 것, 그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하기편 4장에 있는 문장은요, 그 하기편 1장의 공자님의 군자 삼락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요, 그 군자 삼락의 글이 있죠. 공자왈 하기시습지라는 글과 유붕자원방내, 그 다음에 인부지불온, 요 세 문장이 있는데요. 요 세 문장은 증자왈, 오늘 공부하시는 위인모의 불중호, 여붕우교의 불신호, 전불습호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문장씩 살펴보시겠습니다. 군자삼락의 첫 번이에요.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 문장하고요. 그 증자의 세 번째 문장인 전불습호. 전에 들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배운 것을 때때로 익혀야 한다 라는 이 문장과 전불습호, 전에 들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똑같은 뜻이에요. 글자만 다르지. 그리고 이 문장 구조도요. 불력여로,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익히지 않았는가, 굉장히 문장의 구조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유사하죠. 예, 이 증자의 성향을 지금 보시려자는 겁니다. 유봉 자원방래 불력을 낳고, 그랬죠? 예.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지금 막 찾아오니, 요것을요, 원방을 먼 지방에서부터 왔으니,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큰 문장의 틀에서 보면 뭐 별 문제가 아니죠. 예. 먼 곳으로부터 지금 막 찾아왔으니, 예.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 문장도요. 이 증자의 그 두 번째 문장인 여붕우교의 불신호. 친구와 사귀면서 불신했던가? 예, 못 믿었던가? 이 문장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일단 문장 구조도 불력을 낳고 불신호, 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먼 곳에서 와서 즐겁다. 이 친구라는 것, 이 아이템이 일단은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소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와서 기쁘다. 친구가 와서 기쁘다 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는 친구가 오는데, 불신하는 친구가 오는데 즐거워할 사람 없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 문장은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문장 보시겠어요? 인부지 불온 불력군자호 했죠. 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 문장도요. 위인모의 불충호와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 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충의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가 이루게 하고자 하는 이 충심이 없으면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화 안 날 사람 없어요. 예, 여기서부터 온 문장이에요. 이 원 문장이. 예, 증자가 이렇게 공자를 따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증자의 성향을 지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문장 갖고 보는 겁니다. 예, 일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약과 유자죠. 예, 증삼을 좀 비교를 해 보시겠어요. 이 유약은요, 논어 하기편 2장에 이 글이 들어있고요. 증삼은 4장에 들어있어요. 1장과 3장은 공자님 글이죠. 유약은요, 공부하셨죠? 예, 안 보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이 유약은 당시에 공자님과 아주 얼굴도 비슷하고 목소리까지 비슷하고 이 덩치까지 비슷하다고 해서 공자님 사후에 완전 공자님이 새로 태어나셔서 오셨나 하고 놀랄 정도였다고 했어요. 예, 그 공자 후계자로 제일 지목이 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꺾고 후계자가 된 사람이 증삼입니다. 굉장히 그 성향이 달라요. 유약은 드러내놓고 내가 공자님 다음이야, 내가 넘버 2야 라고 아주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유약은. 그러니까 분란 일으키지 마, 나 하는 대로 해,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글이 2장의 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논어 4장의 증삼의 글은요, 거의 공자님이 군자삼락에서 말씀하셨던 그 글을 그대로 갖다가 베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글자만 틀리지 내용은 거의 뭐 거기서부터 출발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성향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증삼은요, 내정파의 거두예요. 인을 강조했어요. 육아의 맥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육아에 있어서의 그 효자 하면은요, 대효 해갖고 순임금을 치고요. 그 다음은 증삼을 효자로 쳐요.
예. 어느 정도로 효자냐면요. 아버지가 증석인데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리는 것을 그대로 다 맞았대요. 그래서 공자님이 너는 네 아버지를 살인자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도망을 가야지 그렇게 그 매를 다 맞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고, 그리고 그 매를 맞고서도 혹시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으실까봐 나는 전혀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피리를 불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요, 이게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 아닙니까? 그냥 모르는 얘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증삼이 이제 그야말로 공자학당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의 그 행동을 보면요. 그 자기 아버지 증석이 그 공자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자님 제자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제자의 그 순서, 그 제자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이렇게 호명을 하게 되는데 그 자로 다음으로 증석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든가, 예. 그리고 이 증자는 어느 대화에서 보면 자기를 공자님하고 같은 레벨의 느낌이 가는, 뭐 좀 그런 식의 좀 뭔가 좀 껄끄럽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를 좀 눈치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보여주는 걸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항상 그 내면의 뜻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증삼에 비해서 유약은 좀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증삼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은, 예, 증삼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의 글을 좀 종합해 보면 증자의 글이 얼핏 보기에는 자기 반성이고 또 자기 성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증자의 글의 논조를 보면요, 그 불충, 불신, 불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또 그 공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공자가 그 군자삼락에서 말하는 불력여로, 불력락호, 불력군자호,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볼 때 공자님이 이 안일부를 써서 말한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그 앞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증자는 단순히 이제 부정의 뜻으로 이제 안일부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써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 설득력이 없는, 예, 억지로 그냥 공자님이 쓴 문장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 예, 그래서 그 스승 따라하기의 좋지 않은 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제가 감히 증자의 글을 평가한다는 것이 좀 외람되긴 하지만, 그 당시도 이 불신 풍조가 있었을 것이고 불충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야말로 무조건 친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 아무에게나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이 증자의 불충했던가 불신했던가, 이런 글은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나 학생으로서의 그 스승 따라하기의 그런 마음가짐, 태도로 봐서는 뭐 비판할 여지는 없는데요. 문장 구조도 그렇고 좀 너무 좀 억지로 갖다 붙인,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좀 아부성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나서, 예, 좀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보았습니다. 예, 끝으로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 위인모의 불충호 여붕우교의 불신호 전불습호. 예. 증자왈 증자가 말하길 5일 나는 매일 3번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 예. 위인모의 불충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꾀를 쓰면서 불충했던가? 예.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했던가? 예. 아차하면 저 모든 것을 제 모든 것을 뺏어서 내가 다 가로채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성한다는 거예요. 여붕우교의 불신호 친구와 사귀면서 불신했던가? 야, 제가 저것이 뒤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예. 전불습호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던가? 증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